선생님 목소리에 더 우선순위에서 인식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소리에 대해서 똑같은 집중도를 보인다면 이 아이는 수업을 들을 수는 없고,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소리 나는 쪽을 계속 쳐다보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는 산만하구나, ADHD 아닌가, 이렇게 얘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학과 의사 박광식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을 찍고 그만 찍을 줄 알았는데 다시 찍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궁금증, 부모님들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열심히 찍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 센터에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치료라고 하는데요.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작업치료, 의학적 분류에 들으면 작업치료에 들어갑니다. 작업치료하고 물리치료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에 가서 하는 치료는 이제 물리치료에 해당하겠죠.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는 좀 다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물리치료는 이제 영어로 피지컬 세라피라고 해서, 피지컬이면 이제 물리적이라는 뜻이잖아요. 해석을 하면 물리란 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운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물리치료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움직이는 운동 기능을, 평형 기능, 전정 기능을 원래 상태로 올려주는 게 물리치료겠죠. 그래서 물리치료는 걷는 거라든지, 침대에서 앉는다든지, 앉아서 일어난다든지, 물건을 들어 올린다든지, 이런 기능을 회복하는 근력 운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또 통증 치료 있는데, 팔이 통증이 있어서 만약에 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한다면 통증을 가라앉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통증 관리도 물리치료에 속합니다. 정형외과나 이런 외상을 병원이나 이런 데 있죠. 근데 작업치료는 영어에서 occupational therapy라고 해서, occupation은 이제 직업이란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업치료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작업치료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daily activity therapy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기능을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거죠. 사람이 이제 가축처럼 이렇게 갇혀 지내면서 먹고 배설만 하지는 않잖아요. 사람은 먹기도 하지만 요리도 하고, 그 전문 분야에 맞는 직장 생활도 하죠. 기계를 조립하는 사람들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은 또 먹기만 하진 않잖아요. 음식을 요리하고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동해야 되죠. 타인과 소통하려고 글을 쓰거나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해야 되고, 또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죠. 테니스를 치거나 골프를 치고,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업들, 우리의 움직임을 좀 더 기능적으로 하게 하는 치료를 작업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병원에서도 하는, 또 발달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하는 치료가 주로 작업치료 안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센터에 있는 치료사들은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작업치료사겠죠. 물리치료는 대체로 큰 장비나 설비가 필요해요. 큰 대형 병원에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만, 이제 작업치료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는 이런 모든 길이랑 장난감, 컵 이런 거로 치료하기 때문에 꼭 병원에 작업치료사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저희는 병원에 있는 치료센터이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슨 복지센터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작업치료제는 어디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병원에만 있지는 않고 특별한 설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작업치료와 물리치료의 차이점을 그렇게 설명했고요. 작업치료에서 우리 센터에서 주로 발달 아이들한테 치료하는 치료는 이제 크게 언어치료랑 감각통합치료입니다. 그래서 언어치료는 일반인이나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어떤 적절한 자극을 줘서 발성을 유발시키고 사물의 이름이나 대화의 기술을 가르치는 게 언어치료겠죠. 근데 감각통합치료는 감각하고 통합이 섞여 있으니까 용어가 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후각도 있죠. 냄새를 맡고 하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잖아요. 그거를 통제하는 기술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보기도 하고, 소음이나 제 목소리나 이런 소리도 듣고, 피부로도 이 책상이나 이런 촉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감각은 정전감각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이렇게 비틀고 쓰러지지는 않잖아요. 뒤에 있는 중력이나 이런 자세에서 오는 정전 감각을 통제하는 기술도, 이런 평형이나 이런 자세에서 오는 그런 감각, 자극을 정전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정전 감각을 통제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보 처리하는 과정을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말씀드리고 나서도 되게 어렵게 더 혼란스러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그리고 발달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런 감각을 통합하고 처리하고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대해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90%의 시각에서 정보를 얻긴 하지만 시각에서만 정보를 얻진 않죠. 소리도 듣고 동시에 뭔가를 만지고 지면과 중력에 따른 그 평형 감각을 느껴야 되죠. 거기서 어떤 감각, 어디서 오는 감각에서 오는 정보를 더 우선순위하고 어떤 감각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수용을 하지 않게 해야겠죠.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동시에 듣고 있죠. 그리고 발에 밖에 있는 차 소리도 듣고 책상에서 느껴지는 촉감을 피부로도 느끼기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조금 전에 커피를 마셨으니 커피 냄새도 맡고 하지만 제가 주로 지금 현재에서 집중하고 있는 감각은 제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는 제 시각 정보죠. 어떤 감각에서 오는 정보를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집중하느냐, 그리고 어떤 같은 감각에서도 어떤 정보는 더 집중하느냐. 우리가 학생들이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선생님 목소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주변에 볼펜 소리, 아이들의 발 흔드는 소리, 바깥의 외부에서 차 소리, 모든 소리를 선생님의 목소리와 똑같은 정도로 정보를 받아들인다면 그 아이들은 선생님의 수업을 집중할 수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선생님 목소리 외에는 들어오는 청각적 정보를 다 무시하거나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인식을 못할 정도로 무시하게 되고 선생님 목소리만 집중하게 받아들이죠. 선생님 움직이는 시각적 정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만 쳐다보진 않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긴 하지만 대부분의 시각적 정보에서도 선생님 움직임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감각에서 오는 정보 처리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을 배우는 게 감각 통합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예를 들었듯이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모든 청각에서 들어온 소리를 다 똑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가 특별히 무슨 뭐 초능력자다, 자동차라 한 분이 못 듣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소리를 다 평범하게 듣긴 하지만 그 소리에 대한 정보를 다 똑같은 수준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이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는 없죠. 학교에 참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목소리도 들지만 밖에 차 소리도 들리고 아이들의 발 구르는 소리, 볼펜 딱딱거리는 소리, 책장 넘기는 소리 다 들릴 거라고. 그때마다 아이가 그 모든 소리 중에서 오직 선생님 목소리에 더 우선순위해서 정보를 인식해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모든 소리에 대해서 똑같은 집중도를 보인다면 이 아이는 수업을 참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소리 나는 쪽을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희는 산만하구나, 저희는 ADHD 아닌가 이렇게 얘가 생각할 수 있죠. 이런 통제 기술을 배우는 게 감각 통합 치료예요. 여기가 언어 치료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와 치료사 선생님이 단둘이 앉아서 책상이나 바닥에서